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오늘은 OTT 관련 기업 중 최근 주가 등락이 심했던 두 업체, 비아콤 CBS와 푸보TV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OTT란 무엇일까요? OTT는 오버 더 탑의 약자로 기존 사업자와 더불어 제3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020년 현재 미국 OTT 서비스 탑10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등이 상위권에 포진하였습니다. 이 중 8위인 CBS 올 액세스는 비아콤 CBS의 OTT 서비스입니다. CBS 올 액세스는 올해 3월 2일부터 명칭을 파라마운트 플러스로 이름을 변경 및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아콤 CBS는 무슨 회사일까요? 미국의 미디어 그룹인 비아콤과 CBS가 2019년 재결합하여 탄생한 회사로서 CBS, 파라마운트, 코미디 센트럴, MTV, 니켈로디언 등 쟁쟁한 회사를 보유한 거대 미디어 그룹입니다. 비아콤 CBS의 매출 구조는 미디어 그룹에 걸맞게 광고 수입, 프로그램 사용료, 컨텐츠 라이센싱, 극장 수입,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OTT 시대에 걸맞게 매출 부문을 조정하여 스트리밍을 제외한 광고 수입, 스트리밍을 제외한 프로그램 사용료, 라이센싱과 기타, 스트리밍, 극장 수입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비아콤 CBS의 주가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등과 급락을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1월 하반기부터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급등했다가 3월 이후 급락하였는데요. 도대체 비아콤 CBS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비아콤 CBS 사태에는 아케고스 캐피탈이 존재합니다. 지난 1월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아케고스는 비아콤 CBS의 주식을 매집하였는데 3월 중순에는 단일 기관 투자자 중 최대 투자자로 등극하기에 이릅니다. 문제는 3월 22일부터 발생했습니다. 3월 22일 비아콤 CBS는 신주 발행으로 30억 달러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연히 단일 최대 기관 투자자인 아케고스의 참여를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 24일 비아콤 CBS의 신주 발행이 완료되고 나니 아케고스에서 신주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비아콤 CBS의 주식을 매도하게 되었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3월 25일에는 주가 급락에 따른 마진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아케고스는 조용하게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프라임 브로커와 회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3월 26일 아침 골드만삭스에서는 아케고스가 가진 비아콤 CBS 주식을 청산하기 시작했고 모건 스탠리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진 결과 비아콤 CBS의 주가는 3월 22일 100.34달러에서 3월 26일 39.81달러까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아콤 CBS는 끝난 주식일까요? 하지만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우선 비아콤 CBS에서는 글로벌 구독자 수를 2024년 6,500만에서 7,50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OTT 서비스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OTT인 넷플릭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이후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대체로 유료 가입자의 증가 추세를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료 가입자가 결국 매출로 이어지는 OTT의 구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요? 넷플릭스의 강점 중 하나를 오리지널 컨텐츠의 힘으로 봤을 때 파라마운트 플러스 역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 스타트렉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우리에게 친숙하거나 이름이라도 들어봤을 이 콘텐츠들이 당시 인기를 끌었던 파라마운트의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일가구 당 OTT 서비스 이용 개수가 계속 증가하는 점도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각 OTT가 가진 오리지널 콘텐츠가 다르다 보니 한 가구에서 하나의 OTT 서비스가 아닌 여러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결국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쟁력만 확보된다면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보급 및 확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비아콤 CBS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선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74%로 양호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영업이익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40%로 매출액에 비해 성장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파라마운트 플러스로 OTT 유료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매출액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지만 OTT에 필요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성공 여부에 따라 비아콤 CBS의 주가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푸보TV입니다. 푸보TV는 스포츠 특화 OTT 채널로 2020년 유료 구독자 54만 8천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푸보TV와 다른 OTT의 차이라면 푸보TV가 스포츠 특화 OTT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주력 요금제가 월 64.99달러 수준으로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홀루 라이브 TV나 AT&T 나우 맥스 등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스포츠 경기가 라이브로 시청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넷플릭스 등의 OTT와 요금제 비교는 다소 어렵습니다. 푸보TV의 주가를 살펴보면 역시 작년 말 이후 두 번의 쇼크가 있었는데요. 1차 쇼크는 지난 12월 말에 나타난 쇼크로 BMO캐피탈의 밸류에이션이나 12월 락업 물량 해제 우려, 캐리스데일에서 발간한 공매도 보고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2월 22일 이후 주가 하락이 지속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중 캐리스데일의 공매도 보고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푸보TV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보고서의 내용 중 핵심 5가지는 첫 번째, 앱 다운수가 줄었다는 것, 두 번째, 구독 모델의 유지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세 번째, 스포츠 베팅 사업 진출은 단순한 재료에 불과하다는 점, 네 번째, 광고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다섯 번째, 밸류에이션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도 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한 번과 두 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스데일에서 제3의 데이터 분석기관의 자료를 인용한 2019년 하반기 이후 푸보TV의 앱 다운로드 수 추이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 경기가 취소되면서 푸보TV의 다운이 급감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 스포츠 경기 재개 이후 푸보TV의 앱 다운이 급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단순 이연 효과로 인한 일회성 급증에 그쳐 2020년 말에는 다시 2019년 12월 수준의 앱 다운로드 수로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즉 푸보TV의 보급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는 점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현재 푸보TV의 구독 모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3분기 구독 마진을 분석한 결과 회사에서 밝힌 ARPU는 67.70달러였습니다. 여기서 광고 부문을 제외하면 ARPU는 60.18달러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캐리스데일에서 추정한 1인당 컨텐츠 비용이 62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유료 구독자 1인당 푸보TV는 1.82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 푸보TV는 구독 마진율 마이너스 3%로 사업의 지속성에 의문이 있는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2차 쇼크는 3월 2일 푸보TV의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나타났습니다. 월가에서는 푸보TV의 2020년 4분기 매출액을 9,509만 달러, 영업적자는 3,337만 달러로 예상하였지만 실제 푸보TV에서는 매출액 1억 508만 달러, 영업적자 1억 701만 달러로 발표하였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영업적자 폭이 상당히 컸는데 이것이 푸보TV 주가에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푸보TV는 미래는 어떨까요? 매출액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9.76%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성장에 발맞춰 영업이익은 2024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캐리스데일의 공매도 보고서에서 나온 요인 중 첫 번째, 구독 모델의 유지 가능성, 두 번째, 스포츠 베팅 사업의 진행 추이, 세 번째, 광고 매출의 변화 추이 유심히 살펴보면
현재 월가의 매출액 예상과 2024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